영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젠 내가 너 지켜줄게. 정말 동훈 씨예요?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란 말이야. VIP 병동에 소문난 시한폭탄인 705호 환자. 65 영자는 매일같이 그 노인의 기저귀를 갈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미친 줄만 알았던 그 노인이 영자의 거친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목소리로 나직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영자야, 나다. 동훈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알고 보니 그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을 피해 숨어있던 수백억 원대 자산가 박동훈 회장. 가난한 요양보호사와 억만장자 회장님으로 다시 만난 40년 전 첫사랑. 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영자씨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영자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와장창 깨져버린 액자 유리 틈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살았는데 아들 녀석 사업 자금 빚 보증을 잘못 선 죄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영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원수 같으면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뿐인 아들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이 녀석아, 또 무슨 일이냐? 집안은 빚쟁이들이 다녀가서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영자가 억장이 무너져 소리쳤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는지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미란이가요. 생활비 좀 벌어보겠다고 가상화폐인지 뭔지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됐대요. 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날렸으면 날린 거지 왜 죽는 소리를 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미란이가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사채? 지금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당장 이자라도 안 갚으면 미란이를 섬으로 팔아버린대요. 어머니, 이혼이고 뭐고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잖아요. 제발 돈 좀 구해주세요. 네. 전화는 툭 하고 끊어졌지만 아들의 비명 같은 목소리는 영자의 귓가에 맴돌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빚보증으로 날린 집구석에 이제는 며느리 사채 빚까지. 영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영자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요양병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저 아시잖아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제발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병원장은 난처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실력이야 내가 알지. 하지만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아닙니다, 원장님. 선불금만 미리 주시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제발이요. 제 며느리가 죽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영자를 보며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워낙 험한 곳이라. 어딘데요? 말씀만 하세요. VIP 병동 705호 환자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간병인이 5명이나 도망갔어요.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다들 혀를 내두른다니까. 원장의 말에 영자는 오히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환자 제가 맡겠습니다. 김 여사님, 후회 안 하시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환자 비위를 맞춰주면 특별 수당을 두둑이 챙겨드리죠. 물론 선불금도 바로 드리고. 돈이라는 말에 영자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705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와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말 안 들려?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병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식판은 엎어져 밥풀이 굴러다니고 물컵은 깨져 파편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 한 노인이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새로 온 간병인입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인이 휠체어를 획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썩 나가지 못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눈과 노인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이고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강렬한 눈매, 그건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난이 죄라며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내야 했던 첫사랑 박동훈이었습니다. 동훈 씨? 영자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잘생기고 듬직했던 동훈이가 다 늙은 병자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다니. 동훈이는 남루한 요양보호사 조끼를 입은 영자를 보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영자야. 동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꾹 다물어졌습니다. 지금 동훈이는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을 피해 스트레스성 가성침의 연기를 하며 숨어있는 처지였습니다. 첫사랑 영자에게 자신의 비참한 꼴을 죽기보다 보이기 싫었습니다. 동훈이는 일부러 더 험악하게 인상을 구겼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누구 맘대로 이름을 불러? 아니 저기 귀 먹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동훈이는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영자에게 던졌습니다. 영자는 날아오는 베개를 맞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아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빚쟁이에게 쫓겨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인이 된 모습을 첫사랑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건 영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사람부터 살려주세요.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묵묵히 바닥을 닦는 영자의 등은 삶의 무게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한없이 작고 굽어 보였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동훈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영자는 못 들은 척 걸레질만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훈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들이 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자 동훈이는 잽싸게 몸을 숙였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동훈이의 눈빛은 방금 전에 광기 어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박동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놀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동훈이는 화장실 쪽을 힐끔거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내 방에 들어온 간병인 뒷조사 좀 해. 이름은 김영자다. 전화를 끄는 동훈이는 물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문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서로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서러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겨우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쪽잠을 잔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렸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기저귀 좀 갈아드릴게요. 영자가 다가가자 동훈은 자는 척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영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익숙한 솜씨로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마음이 울적했는지 영자의 입에서 나지막한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그건 40년 전 가난했던 두 사람이 전축 앞에서 손을 잡고 듣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이불 속에 있던 동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영자야, 너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동훈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을 틀어막아 간신히 삼켰습니다. 잠시 후 정리를 마친 영자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 사람도 이 비를 보고 있을까? 영자의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동훈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훈은 복도 끝 CCTV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감정에 취해 있다가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동훈은 눈물을 훔치고 일부러 이불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기 너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줘? 내가 목말라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영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주전자를 들고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여기 물 드세요. 동훈이는 물컵을 받는 척하더니 일부러 손을 떨며 침대 시트에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에이 퇴퇴,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이걸 먹고 배탈 나서 죽으라는 거야? 다시 떠와. 뜨거운 걸로. 영자는 젖은 시트를 걷어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얼른 다시 해오겠습니다. 노여워 마세요. 그때부터 동훈이의 기상천외한 심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이 가렵다며 긁어달라고 해서 긁어주면 손톱이 날카롭다며 소리를 질렀고 살살 긁으면 간지럽힌다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내가 미친 노인네 흉내를 내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동훈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영자에게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영자는 휠체어에 동훈이를 태우고 병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만치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수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훈이는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굴려 산책로 옆 웅덩이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손바닥으로 마구 쳐서 영자의 옷에 튀게 만들었습니다. 으하, 물이다. 물장구 치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르신, 왜 이러세요? 영자의 하얀 간병복이 순식간에 검은 흙탕물로 얼룩졌습니다. 얼굴과 머리카락에도 흙이 튀어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간호사가 혀를 차며 지나가자 동훈이는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했지만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재밌다. 한 번 더 하자.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책로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 미란이가 잔뜩 인상을 쓴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영자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꼴이 이게 뭐예요? 누가 보면 시궁창에 구른 줄 알겠네.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란아, 왔니? 환자분이 조금 편찮으셔서 그래. 영자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미란이는 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사람들의 눈이 없는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이거 놓아라, 아프다. 어머니, 지금 아픈 게 문제예요? 미란이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어제 받아오신 선불금 말이에요. 그걸로는 이자 맞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요. 원금은요? 나머지 돈은 언제 구하실 건데요? 미란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니. 월급 나오면 바로 줄 테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다오. 월급? 그 푼돈 모아서 언제 갚아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제 신장이라도 떼어가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고요. 어머니, 며느리 장기 팔려가는 꼴 보고 싶으세요?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니? 제발 나쁜 생각만은 하지 마라. 응? 영자는 미란이의 손을 잡고 비굴하게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잡힌 손을 더러운 것이 닿은 것처럼 뿌리쳤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만들어 오세요. 미란이는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자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편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바로 동훈이었습니다. 동훈이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것들이 감히 내 여자에게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협박해? 잠시 후 영자가 비상구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 뒤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훈이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영자에게 툭 하고 던지듯 건넸습니다. 자, 받아. 콧물 닦아.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하얀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작고 귀여운 제비꽃 자수. 그건 40년 전 영자가 직접 술을 놓아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이걸 어떻게 해? 뭘 그렇게 쳐다봐? 코 풀라고 줬더니 청승맞게 울고만 있어. 배고프니까 밥이나 빨리 가져와. 동훈이는 획 하고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보았습니다. 동훈이의 귀가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영자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간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훈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침대맡으로 다가가 잠든 영자의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마. 동훈은 결심한 듯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비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가장 믿을 만한 변호사를 불러.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705 병실 안은 진짜 반격을 준비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병원 로비가 갑자기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요란한 구두 굽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남녀. 바로 동훈이의 장남 민석이와 둘째 딸 지수였습니다. 그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어깨를 쫙 펴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비켜. 길 안 막고 뭐합니까? 지수는 선글라스를 낀 채 지나가는 간호사를 밀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간호사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지수는 사과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냄새나. 이런 구질구질한 병원에 아버지를 꼭 모셔야 해? 수준 떨어져서 정말. 지수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젓자 민석이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웃었습니다. 참아, 지수야. 오늘만 도장 찍으면 아버지를 정신병원 독방으로 옮길 거니까. 그때까지만 효자 노릇하자고. 하여간 노인네가 고집은 세서 그냥 곱게 물려주면 덧나나? 두 사람은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 아버지를 입에 올리며 705호로 향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당황해서 막아서려 했지만 수행원들이 거칠게 밀어붙이는 통에 속수무책으로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705호 병실. 영자는 동훈이의 손발톱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동훈이의 심술은 여전했지만 영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를 보살폈습니다. 어르신, 개운하시죠? 손톱이 길면 상처나요. 영자가 아이 다루듯 다정하게 말하자 동훈이는 짐짓 딴청을 피우면서도 얌전히 손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동훈이의 가슴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이 못난 놈이 뭐라고.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벌컥 하고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민석이와 지수가 구두를 신은 채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동훈이가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영자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 아줌마는 빠져. 가족끼리 할 이야기 있으니까. 지수가 영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핸드백으로 영자를 밀쳤습니다. 영자는 뒤로 주춤 물러났지만 본능적으로 동훈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족분들이시라고요? 그럼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되죠. 환자분 놀라십니다. 나가주세요. 이 아줌마가 진짜.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명령이야? 지수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민석이는 지수를 말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동훈이가 아니라 동훈이가 덮고 있는 이불 밑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동훈이의 인감도장이 있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석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기분 좋게 도장 찍으시죠. 민석이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양건설 알짜배기 땅 증여 계약서. 제목만 봐도 욕심이 뚝뚝 묻어나는 서류였습니다. 싫어. 저리 가.
동훈이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대 헤드에 머리를 찌우며 거부했지만 민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훈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지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연기 그만하시죠. 저 바쁜 사람입니다. 빨리 찍고 끝냅시다. 네. 아, 아파. 이거 나. 동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이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동훈이의 앙상한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를 죽일 작정이에요? 영자는 달려들어 민석이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건장한 민석이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당신들 자식 맞아요? 짐승도 제 부모한테는 이러지 않아요. 영자의 서슬퍼런 말에 잠시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지수의 표정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미쳤나? 감히 우리 오빠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지수는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짜 하는 소리가 날 듯 영자의 뺨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영자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당하는 봉변이라 그저 맞을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는 지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 손목. 영자가 살며시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동훈이가 어느새 벌떡 일어나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수의 손목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안 나? 뼈 부러지겠어.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동훈이의 손은 강철 수갑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이의 눈빛. 그것은 초점 잃은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회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손버릇을 놀려. 동훈이의 입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와 지수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망이 나서 힘만 세졌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오빠, 뭐해? 나 좀 살려줘. 민석이가 달려들어 동훈이를 밀쳤습니다. 힘없는 척 연기하던 동훈이는 일부러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도장은 어디 있는 거야? 지수야, 서랍 다 뒤져. 민석이와 지수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랍을 엎어 물건들이 쏟아지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튀고 약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영자는 온몸을 던져 동훈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건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 삼아 동훈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만 믿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자의 등 위로 지수가 던진 베개와 물병들이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동훈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무서운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동훈이는 영자의 품속에서 떨리는 영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은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아비를 짐승 취급하는데 40년 만에 만난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동훈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영자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여자가, 내 첫사랑이
내 자식들에게 짓밟히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았다. 도장. 지수가 옷장 구석에서 동훈이의 낡은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작업복과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훈이와 영자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이 쓰레기들은? 도장은 어디다 숨긴 거야? 지수가 사진을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석이는 씩씩거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철수해. 내일 변호사 데리고 와서 아예 병실을 압수수색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당신. 민석이가 영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쾅! 소리와 함께 민석이와 지수가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병실 한가운데 영자와 동훈이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흑, 흑. 영자는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은 곳이 욱신거리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못나서 자식분들을 말리지 못했어요. 영자는 끝까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훈이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로 단단하게 바닥을 디뎠습니다. 동훈이는 침대 밑 깊숙한 곳 자신만 아는 비밀 공간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훈이는 바닥에 웅크린 영자를 내려다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9시 그룹 법무팀 전원 병원으로 집합시켜 변호사, 회계사, 경호팀까지 싹 다. 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전쟁이다. 내 새끼들이라고 봐줬더니 호랑이 수염을 뽑으려 드는구나. 동훈이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일궈낸 창업주의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내일부로 박민석, 박지수, 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증여 무효 소송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동훈이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져두고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흑백 사진을 소중하게 주워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구겨진 곳을 펴서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자야. 동훈이가 부드럽게 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울고 있던 영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심술궂고 힘없는 치매 노인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영자가 사랑했던 그 듬직한 남자 박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어떻게?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훈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영자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동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자식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바보처럼 숨어서 피하기만 했어. 그런데 오늘 알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는 걸. 동훈 씨, 정말 동훈 씨예요?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동훈이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라니. 그리고 40년 전 가난 때문에 눈물로 헤어졌던 그 동훈이라니. 거짓말. 회장님이라뇨. 동훈 씨는 그냥 공사판 십장으로.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동훈이의 소식은 어느 건설 현장 십장이 되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네가 떠나고 악만 남아서 미친 듯이 일만 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비비면서 언젠가 성공해서 너를 찾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 동훈이가 영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 굳은 살 좀 봐라. 회장 명함을 달았어도 내 손은 여전히 공보 자국 투성이야.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다. 영자는 동훈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그 손이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숨어 계셨어요? 왜 치매 걸린 노인 행세를? 영자의 물음에 동훈이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이 원수지. 내가 쓰러지자마자 자식 놈들이 내 병원비 걱정은커녕 유산 상속 싸움부터 하더구나.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가짜 치매 연기를 하며 숨어버렸어. 동훈이는 씁쓸한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네가 내 간병인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내 꼴이 너무 비참해서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어. 똥오줌 받아내는 늙은이가 된 나를 네가 실망할까봐 겁이 났어. 바보. 정말 바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살아있으면 된 거지. 나는 당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영자가 동훈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훈이는 그런 영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하지만 오늘 네가 내 자식들한테 모욕당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 더 이상 숨는 건 비겁한 짓이라는 걸. 동훈이는 영자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 5년 전에 갔어. 정략 결혼이었지. 의무감으로 살았지만 내 가슴이 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여자는 오직 너 김영자 하나뿐이야. 동훈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치여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듣는 사랑 고백이 이토록 가슴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영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영자는 슬그머니 동훈이의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동훈 씨. 우린 너무 달라요. 당신은 회장님이고 나는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예요. 며느리 사채 빚 때문에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라고요.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동훈이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만 가볼게요. 영자가 돌아서서 나가려 하자 동훈이가 잽싸게 휠체어에서 일어나 영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누구 마음대로. 이건 나요, 제발. 빚?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다 갚아주면 되잖아.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 하나 못 지킬 것 같아? 동훈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가 짊어진 짐 이제 내가 다 지고 갈 거야. 남은 인생은 제발 나한테 기대서 좀 편하게 살아. 나한테 그럴 기회조차 안 줄 거야? 동훈이의 애절한 외침에 영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훈이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동훈이는 그런 영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숨어. 누구도 너한테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동훈이는 영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영자도 동훈이의 목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병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와 따뜻한 체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해결할게.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보여주마. 동훈이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평생을 기다려온 여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맹세였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훈은 침대 옆 호출배를 길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동훈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호출하셨습니까? 병원장의 태도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주를 모시는 충신처럼 비장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원장,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그 지겨운 연극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동훈의 낮은 목소리에 병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이 서신 겁니까? 바깥 세상이 회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어 있다가는 내 소중한 사람까지 잃게 생겼어. 동훈은 옆에 서 있는 영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김 실장 오라고 해. 그리고 현금으로 5억 준비시켜. 5억이나 말입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병원장이 놀라 되묻자 동훈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청소 좀 하려고. 내 구역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꼬였어. 동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병원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대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VIP용 의전 차량도 현관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병원장이 나가자 동훈은 벙쪄 있는 영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영자야. 가서 보여주자고. 네가 어떤 사람의 여자인지. 동훈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환자복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맞춤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훈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40년 전 동훈이 첫 면접을 보러 가던 날 넥타이를 매주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동훈 씨, 정말 괜찮은 거죠? 걱정 마. 나 박동훈이야. 오늘부로 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들 내가 다 지옥으로 보내줄게. 거울 앞에 선 동훈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귀환했습니다. 동훈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비서들이 가져온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영자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김 원장, 내 간병인한테 함부로 했던 직원들 자네가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내 자식 놈들 얼씬도 못하게 하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훈이는 영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레드카펫을 밟듯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705 치매 할아버지 아니야? 어머, 저렇게 멀쩡하셨어? 옆에 있는 건 간병인 아줌마잖아. 세상에, 영화 찍는 거 아니야? 쏟아지는 시선 속에 영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동훈이는 보란듯이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동훈이는 영자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자리에 올랐습니다. 출발해.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영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꿈만 같아요, 동훈 씨. 이러다 꿈에서 깨면 어떡하죠? 영자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자 동훈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간병인 근로계약서. 영자가 병원에 들어올 때 썼던 그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찍찍 동훈이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고 또 찢어발겼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차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어머, 그걸 찢으면 이제 너는 간병인이 아니야. 김영자는 자유의 몸이다. 동훈이는 놀란 영자의 손을 잡고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디자인은 심플했지만 그 영롱한 빛은 차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영자야. 동훈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40년. 참 길었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기 싫어. 동훈이는 영자의 약지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영자의 거친 마디에 걸려 잠시 멈칫했지만 동훈이는 힘주어 반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내 간병인 말고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 이제 회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영자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반지라고는 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설거지 물에 불고 걸레질에 텟텟해진 손에 이렇게 고운 반지가 끼워지다니. 동훈 씨, 나 같은 게 뭐라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이는 그런 영자의 손등에 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인데 눈물은 안 어울려. 동훈이는 앞좌석의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 백화점으로 가. 오늘 백화점 문 다 닫으라고 해. 내 여자가 쇼핑 좀 해야겠으니까.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삶에 찌든 초라한 간병인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로 발그레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한이 서린 세월, 가난과 빚 그리고 자식들의 굴레, 그 모든 어둠이 터널을 지나듯 빠르게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김영자의 인생 역전 드라마. 꽉 잡아 영자야. 동훈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영자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영자도 눈물을 닦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신데렐라의 마법은 자정이면 풀린다지만 영자의 마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별천지였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간병인 복장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과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자가 슬금슬금 동훈이의 뒤로 숨으려 하자 동훈이가 영자의 어깨를 당당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 점장, 이분 오늘부터 내 VIP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귀한 분처럼 모셔. 알아들었나? 동훈이의 호통에 직원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이라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영자가 손사래를 쳤지만 직원들은 영자를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마법 같은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자 헝클어졌던 영자의 머리는 우아하게 올쪄졌고 거친 피부는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사모님, 이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이 고우셔서 보석이 죽네요. 직원들의 칭찬 세례에 영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튼이 걷히고 영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은은한 진주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목에는 영롱한 진주 목걸이를 건 모습. 그것은 초라한 간병인이 아니라 기품 넘치는 귀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동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야. 동훈이가 다가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40년 전보다 훨씬 더 곱다. 정말 고와. 내가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동훈이의 진심 어린 찬사에 영자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훈 씨, 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그동안 고생이 가려서 안 보였던 거지. 동훈이는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것은 최고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된 그 가방은 며느리 미란이가 잡지책을 오려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내 평생 소원이라며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잖아요. 받아.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사주는 거 아니야. 이제 어디 가서든 박동훈 여자로서 당당하라고 주는 거야.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주는 뇌물이다. 동훈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안겨주자 영자는 가방을 품에 안고 울먹였습니다.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는 동훈이의 깊은 배려가 사무치게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서빙한 스테이크가 나오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들어. 우리의 잃어버린 40년을 위하여. 그리고 다가올 40년을 위하여.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영자는 감회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훈 씨,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종로 제과점. 돈이 없어서 소보로 빵 하나 시켜놓고 서로 더 먹으라고 미루다가 결국 반씩 나눠 먹었잖아요. 영자의 말에 동훈이가 세상이 떠나갈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다마다 그때 그 빵이 얼마나 뻑뻑하던지 목이 메어서 물만 벌컥벌컥 마셨지. 그래도 참 맛있었다. 그치? 맞아요. 가진 건 없었지만 그 빵 한 조각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영자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고기를 썰고 있네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동훈이는 직접 썬 고기 한 점을 영자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뻑뻑한 빵 말고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살자. 지난 세월 쓴맛은 다 봤잖아. 이제 단맛만 보고 살게 해줄게. 영자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를 씹으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사랑받는 여자 김영자로서의 행복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노을이 두 사람의 백발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동훈이는 영자의 손을 잡고 걷다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자야. 동훈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영자가 동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줘야 한다. 동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그것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아까 그 간병인과 치매 노인의 모습으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영자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동훈이는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한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나는 당장이라도 밝히고 싶어. 하지만 그랬다간 그 하이에나 같은 자식 놈들이 법망을 피해갈 구멍을 찾을 거야. 재산을 빼돌리거나 너를 사기꾼으로 몰아넣을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어. 동훈이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 내일 아침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꽃뱀으로 몰아서 쫓아내겠지.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들의 덫에 걸려주는 척하면서 그 덫을 그들의 목에 걸어버리는 거야. 가장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을 잡아야 해. 놈들이 폐륜을 저지르는 그 순간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야. 동훈이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역으로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겠다는 작전.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련한 승부사의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영자야,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그 수모를 견뎌줄 수 있겠니? 이게 마지막이야. 영자는 동훈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결기와 사랑을 믿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동훈 씨.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다시 꼬질꼬질한 간병인 조끼를 입었습니다. 영롱한 진주 목걸이를 풀고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눈빛만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폐잔병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동훈이는 영자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쇼핑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일부러 흐트러진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연극 시작이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걱정 마요. 나 산전수전 다 겪은 김영자예요.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린 병원 복도를 걸어 다시 705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전의 장소로 돌아온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징, 징, 징 진동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영자가 동훈이를 쳐다보자 동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실에 꼼짝 말고 계시는 거 맞죠?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까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미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면서도 무언가 들떠있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병실에 있을 테니 오려무나. 전화를 끄는 영자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훈 씨, 뭔가 이상해요. 미란이 목소리가. 동훈이는 영자의 어깨를 감싸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오고 있어. 탐욕의 눈먼 악마들이. 하지만 걱정 마. 우린 준비됐으니까. 705호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 구석 자리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구석 자리만큼은 마치 곰팡이가 핀 듯 음침하고 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태양건설 회장 박동훈이의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민석이와 차녀 지수, 명품 정장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확실한 거지? 이번에 변호사 써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아버지 재산 동결되는 거 맞지? 지수가 짙은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불안한 듯 커피잔 테두리를 계속해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타 들어가는 속을 달래려는 듯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진단서, 소견서 다 맞춰놨다고. 이제 아버지를 정신병자, 아니 치매 노인으로 확정짓고 법원에 제출만 하면 끝이야. 민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만 해주면 회사 경영권도 숨겨둔 땅 문서도 전부 내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지수 너도 한몫 챙겨줄 테니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그 간병인이 문제잖아. 그 여자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던데 혹시라도 우리 계획 눈치채고 딴소리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멀쩡하다고 떠들고 다니면 골치 아파지잖아. 걱정 마. 그 여자 처리할 방법도 다 생각해뒀으니까.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위인이야. 아니면 꽃뱀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든가. 민석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썩은 내 진동하는 시궁창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고 오로지 유산을 어떻게 찢어가질까 하는 궁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때마침 영자의 며느리 미란이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내러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이들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화분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미란이의 귀는 토끼처럼 쫑긋 솟아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님? 성년후견인? 재산 동결? 잠깐. 705호 환자가 태양건설 박동훈 회장이라고? 미란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치매 노인인 줄 알았던 705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 회장이라니.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저 남녀가 그 회장님의 자식들이라니. 미란이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모시는 환자가 로또 복권,
아니 걸어다니는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미란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야. 하늘이 나한테 돈벼락을 내려주시려는 계시라고. 미란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와 지수의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태양건설 회장님 자제분들 아니신가요? 갑작스러운 낯선 여자의 등장에 민석이와 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경계했습니다. 민석이는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미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셔? 우릴 어떻게 알아요? 혹시 기자야? 아님 찌라시? 미란이는 비굴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저기 705호 간병인 김영자 여사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뭐? 그 간병인 며느리? 민석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쫓아내려고 벼르던 눈의 가시 같은 간병인의 가족이라니.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나. 시어미나 며느리나 남의 대화 엿듣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봐. 볼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요. 지수가 손을 휘휘 저으며 팔이 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짝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확실하게요. 민석이가 멈칫했습니다. 도와준다? 간병인의 며느리가? 도와줘? 당신이 뭔데? 당신 시어머니 편 아니야? 가족이라도 돈 앞에 장사 있나요? 두 분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더럽고 추잡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미란이의 말은 민석이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었습니다. 민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잡상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호, 계속해봐.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회장님을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법정이든 기자들 앞이든 제가 직접 나서서 증언해드리죠. 며느리가 고발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민석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정적인 증거, 아버지를 확실하게 무능력자로 만들고 간병인을 범죄자로 만들 한 방이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주장하는 것보다 간병인의 며느리가 양심 선언을 한다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힐 것이 뻔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물건이네. 머리 회전이 빨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공짜로 해줄 리는 없고. 미란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현금 10억. 깔끔하게 현금으로 주세요. 그거면 제 입, 아니 제 양심을 팔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천하의 몹쓸 꽃뱀으로 만들어드리죠. 지수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10억? 미쳤어? 간병인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딜을 해? 하지만 민석이는 지수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수천억을 꿀꺽할 수 있다면 10억쯤은 껌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싸게 먹히는 장사였습니다. 좋소. 거래합시다. 10억 일 끝나면 바로 꽂아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민석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미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지금 기자들 불렀으니까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터뜨려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며느리 연기 할 수 있겠어?
연기라뇨. 저는 진심으로 할 겁니다. 돈 주시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 순간 미란이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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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한번 절묘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미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채업자 독사파가 보낸 동영상,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준수가 학교 가는 뒷모습을 찍은 소름 끼치는 협박 영상이었습니다. 김미란 씨, 이자 입금 안 됐네? 아들 학교 가는 길 참 예쁘다. 가방도 새 거네. 메이커인가 봐. 오늘 학교는 우리가 시켜줄까? 섬으로 가는 배가 5시에 끊기는데 말이야. 미란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팔아서라도, 아니,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내 새끼는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10억 거래는 미란이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잠시 후 705 병실 앞 복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처럼 민석이와 지수 그리고 미란이를 필두로 돈으로 매수한 변호사와 특종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자, 찍으세요. 카메라 돌아갑니까? 이 안에서 천인공노할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을 노린 꽃뱀 간병인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민석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실 문을 발로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평온하던 병실의 공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동훈이와 영자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늑대 무리 앞에 놓인 양들처럼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미란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보고 반가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밤새 잠도 못 잤던 영자였습니다. 미란아, 네가 여길 어떻게 해? 몸은 괜찮니? 밥은 먹고. 하지만 영자의 걱정이 무색하게 미란이의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란이는 다짜고짜 영자에게 달려들어 영자의 희끗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미란아, 왜 이러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제가 못 살아요, 진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픈 어르신을 등쳐먹어요? 나이값 좀 하세요, 제발. 미란이는 악을 쓰며 영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영자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등쳐먹다니. 내가 언제? 미란아,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라. 카메라 플래시가 펑, 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눈부신 섬광 속에서 영자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치매 걸린 저희 아버지를 유혹해서 판단력 흐린 노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서서 말릴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동훈 씨는, 회장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우린 진심으로. 영자가 울부짖으며 민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더러운 벌레가 닿은 것처럼 구두발로 영자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어디서 감히 첫사랑 타령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이 아줌마야. 당장 경찰 불러. 이 꽃뱀 모녀를 콩밥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영자의 손등이 짓밟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감옥 가세요. 그래야 우리 식구 다 살아요. 제발, 죽은 셈 치고 감옥 가주세요. 미란이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영자를 다시 한번 밀쳤습니다. 그 눈물 뒤에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비정한 모성애와 돈에 대한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꺽꺽대며 흐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 빚 갚겠다고 이 늙은 몸 이끌고 똥오줌 받아내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며느리의 배신과 꽃뱀이라는 더러운 누명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지옥도를 묵묵히 지켜보던 동훈이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핏줄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는 인간들의 추악함. 그 밑바닥을 생눈으로 보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인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내 여자를, 평생 고생만 한 내 사랑을 감히 내 눈앞에서 짓밟아?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미란이가 영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순간 동훈이의 눈에서 붉은 광기가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성난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만해. 동훈이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내리치며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했는지 뒤에 있던 휠체어가 밀려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란이도 민석이도 지수도 그리고 셔터를 눌러대던 기자들도 모두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침만 흘리던 치매 노인이 두 발로 우뚝 서서 도깨비 같은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훈이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병실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동훈이의 입에서 병원이 떠나갈 듯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진짜 회장님의 분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동훈이는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쓰러진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자의 옷은 흙먼지 투성이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훈이는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영자를 숨기듯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영자야. 이제 눈 떠. 내가 왔어. 동훈이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영자는 그제야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훈이는 고개를 돌려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자식들과 며느리 미란이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고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석이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걸으시네요? 다리, 괜찮으신 거예요? 동훈이는 대답 대신 멍하니 서 있는 기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렌즈 너머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찍어. 내 모습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 그리고 지금 당장 생방송으로 내보내.
동훈이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기자들이 홀린 듯 카메라를 동훈이에게 고정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태양건설 회장 박동훈이다. 보시다시피 나 멀쩡하다.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하다. 동훈이는 민석이와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치매, 정신병, 다 돈에 미친 내 자식 놈들이 재산 가로채려고 지어낸 헛소리다. 멀쩡한 아비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돈방석에 앉으려고 작당을 한 거야. 동훈이의 폭탄 선언에 병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흥분했고 민석이와 지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서 오해가 있으십니다. 민석이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동훈이는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그때 병실 밖에서 우렁찬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위압적인 발소리였습니다. 길 비키십시오. 비키세요. 김 실장이 이끄는 그룹 법무팀 변호사들과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기자들을 뒤로 물리고 민석이와 지수, 미란이를 포위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동훈이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동훈이는 고문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이의 가슴팍에 툭 하고 찔러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윗장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본 순간 민석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따른 증여 해제 통보 및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들이 미리 받아간 빌딩, 땅, 주식 전부 다 다시 토해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식에게는 준 재산도 다시 뺏을 수 있다는 게 법입니다. 안 돼. 내 빌딩, 내 주식, 그걸 어떻게 다시 줘?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재산이 압류된다는 소리에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우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태가 역전되자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건 미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자의 머리채를 잡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미란이는 납작 엎드려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미란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들 죽인다고 협박해서 제가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 불쌍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영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딸처럼 아끼고 챙겼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자는 차갑게 아주 매정하게 미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돈 때문에 시어미를 팔아먹은 년을 내 며느리로 둘 순 없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어머님, 제발요. 준수 봐서라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염치불고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보려 왔다가 병원 로비 대형 TV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패대기치는 생중계를 본 것입니다. 미란이 너. 민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미란이가 변명하려 다가갔지만 민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민수의 손이 미란이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순한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올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 엄마를 때려? 네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어미한테는 아니래. 민수 씨, 당장 이혼해.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들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미란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영자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영자는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훈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동훈이는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일어나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 들어. 동훈이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빚 다 정리해 주겠네. 사채업자들,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네, 그게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자네는 어머니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 새 출발할 수 있게 내가 돕겠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동훈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동훈이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것들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병원 밖으로 던져버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장님, 한 번만요. 살려주세요. 민석이와 지수, 미란이는 짐짝처럼 경호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동훈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 닫아. 시끄럽다. 쾅! 소리와 함께 탐욕의 무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악연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졌습니다. 소란이 진정된 병실. 동훈이는 손수건을 꺼내 엉망이 된 영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고 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나섰지? 널 이렇게 다치게 하고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다오. 동훈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았지만 상처 입은 그녀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동훈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동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동훈이는 영자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생명이 움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의 아들 민수는 미란이와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동훈이가 약속대로 사채 빚을 모두 갚아주고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곳에 작은 과수원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갔습니다. 가끔 영자가 찾아가면 직접 기른 사과를 깎아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동훈이의 자식들은 몰락했습니다. 증여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묶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들은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팔려나갔고 강남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내 탓이네, 내 탓이네 싸우며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거대한 크루즈선이 웅장한 백고동을 울리며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갈매기들이 환송하듯 날아다녔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여권 챙겼지? 네, 동훈 씨. 다 챙겼어요. 영자와 동훈이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젊은 시절 빵집 유리창 너머로 사진만 보며 꿈꾸었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계단을 내려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영자는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은발을 우아하게 틀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조차 훈장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진정한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동훈이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계단 아래서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춤추시겠습니까, 마이 레이디? 오늘 밤 당신이 제일 아름답소. 영자는 수줍게 웃으며 동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닭살 돋게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라고 해.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자랑 좀 하면 어때? 아름다운 왈츠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드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동훈이의 리드에 맞춰 영자의 드레스 자락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당신 춤솜씨가 제법인데?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당신 만나려고 병원 탈출해서 몰래 춤학원 좀 다녔지. 당신이랑 춤 한 번 추는 게 내 버킷리스트 1번이었거든. 동훈이의 농담에 영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전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 시절의 맑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동훈이는 춤을 추며 영자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내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을 웃게 해주는데 다 쓸 거야. 단 하루를 살아도 당신 곁에서 숨 쉬고 싶어.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영자는 대답 대신 동훈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온몸을 감싸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나를 다시 여자로 살게 해줘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서.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바다를 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노을빛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동훈이와 영자의 백발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영자는 난간에 기대어 지난 세월의 고된 기억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독했던 가난, 옥죄어 오던 빚, 가족들의 배신, 뼈를 깎는 슬픔, 그 모든 것이 하얀 파도에 씻겨 부서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맞잡은 동훈이의 따뜻하고 거친 손길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았습니다. 영자야. 동훈이가 영자의 손등에 길고 진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오, 영자씨. 우리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봅시다. 아무 걱정 없이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영자는 환한 미소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동훈씨.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하얀 갈매기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크루즈선은 긴 백고동 소리를 남기며 넓고 푸른 먼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영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황혼이 힘없이 저물어가는 어둠이 아니었음을, 가장 붉고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찬란한 축제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황혼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진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자가 흘린 지난 세월의 눈물이 동훈의 따뜻한 진심과 만나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말, 그리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두 사람이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자처럼 기적 같은 행운과 가슴 설레는 사랑이 꼭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봄날은 어쩌면 바로 지금부터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